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결정을 이렇게 오래 끌까? 왜 항상 고민만 하다가 기회를 놓칠까? 왜 선택 앞에서 멈춰버릴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유부단해서 그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결정을 못하는 이유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정보를 모으고, 비교하고, 가능성을 따지고,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은 점점 늦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틀리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순간 결정은 영원히 미뤄집니다. 반대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오래 고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차이를 하나씩 해부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을 미루는가? 결정이 늦어지는 진짜 이유. 결정을 빠르게 하는 사고 구조. 선택 이후 인생이 바뀌는 원리. 이 채널 삶의 통찰 연구소는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공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도 바뀝니다. 이제부터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시작합니다. 파트 1 결정 못하는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은 결정을 못하는 이유를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중해서 그렇다. 나는 더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렇다. 나는 실수를 줄이려고 그렇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착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오래 고민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결정을 오래 끄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흔들리고, 결국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정답 찾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기 위해 계속 고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 이후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결정을 하기 전에 결과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멈춥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시간은 계속 흐르고 기회는 사라지고 상황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바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의 구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할수록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진다.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할수록 결정은 계속 늦어진다. 선택 전에 결과를 확정하려 할수록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들의 사고 구조를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파트 2 결정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정답을 맞히는 사람도 아니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해야 한다. 후회가 없어야 한다. 틀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결정 앞에서 점점 느려집니다. 반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결정을 이렇게 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방향이 맞으면 된다. 수정은 움직인 뒤에 하면 된다. 이 차이가 인생 전체의 속도를 갈라놓습니다. 1. 그들은 결정을 정답 찾기가 아니라 방향 정하기로 본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늘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완벽할까?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다른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 문제는 이 질문들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 완전히 증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반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정답보다 방향을 먼저 봅니다. 이 선택이 내 삶의 방향과 맞는가? 이 선택이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되는가? 이 길이 지금의 나를 앞으로 가게 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성보다 일관성입니다. 그들은 모든 선택을 최고의 답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방향과 맞는 답인지 확인합니다. 이 사고 구조가 생기면 결정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찾는 사람은 모든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방향을 보는 사람은 자기 길이 아닌 문은 빨리 닫습니다. 그 차이가 속도를 만듭니다. 이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다 보지 않고 기준으로 먼저 걸러낸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가능성을 너무 많이 붙잡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나쁘지 않고 이 길도 아쉽고 저 길도 포기하기 어렵고 그래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결정 잘하는 사람은 가능성의 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준으로 먼저 잘라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이 선택이 내 시간을 소모만 하는가? 아니면 쌓이게 하는가? 이 선택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이 선택이 당장의 편함만 주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가치를 만드는가?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면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결정력은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버리는 데서 나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결정력이 정보가 많을수록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반대입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기준이 없는 사람은 더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정보를 모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보를 기준에 맞춰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정 잘하는 사람은 정보에 끌려가지 않고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합니다. 이게 사고 구조의 차이입니다. 3. 그들은 틀릴 가능성보다 멈춰있는 비용을 더 크게 본다. 이 부분이 깊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항상 틀릴 가능성에 집중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괜히 시작했다가 시간만 낭비하면 어떡하지?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정을 미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정의 비용은 크게 보고 지연의 비용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에서는 지연에도 엄청난 비용이 있습니다. 기회가 늦어집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자기 신뢰가 줄어듭니다. 다음 결정도 더 어려워집니다. 결정을 미루는 습관은 단순히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생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반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틀리는 것도 비용이지만 멈춰 있는 것도 비용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실수 가능성을 0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멈춰있는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이 사고 구조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고가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대개 완벽한 선택을 한 사람보다 흐름을 잃지 않은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그들은 확신이 생겨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확신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결정에 실패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시작하겠다. 좀 더 분명해지면 결정하겠다. 마음이 정리되면 움직이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확신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확신은 행동 뒤에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움직여야 피드백이 생기고 피드백이 있어야 판단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준이 맞으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뒤 수정합니다. 이 사고 구조의 핵심은 처음부터 마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마치려는 사람은 결정이 느립니다. 일단 움직이고 조정하는 사람은 결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자가 더 정확해집니다.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느리게 마치려는 사람보다 빨리 수정하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그들은 결정 이유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정 이유를 설계한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결정 그 자체를 무겁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택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이 길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나를 망치면 어떡하지? 한번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결정 잘하는 사람은 결정을 종착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정을 첫 번째 움직임으로 봅니다. 즉,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사고 구조가 있으면 결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후 관찰하고 조정하고 보완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결정 자체보다 결정 이후의 운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건 매우 강한 사고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결정 못하는 사람은 선택 전에 불안을 붙잡고 있지만 결정 잘하는 사람은 선택 후의 설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결정 앞에서는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불안, 조급함, 두려움, 후회 가능성, 타인의 시선. 이 감정들이 커질수록 사람은 객관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결정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의 감정에 끌려갑니다. 오늘은 불안하니까 미루고, 내일은 자신감이 생겨서 또 흔들리고, 상황 따라 판단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선택이 일관될 수 없습니다. 반면 결정 잘하는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원칙을 둡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불안해도 내 기준에 맞으면 간다. 조급해도 장기 방향과 안 맞으면 안 간다. 타인의 시선이 있어도 내 삶의 기준과 안 맞으면 거절한다. 이렇게 원칙이 분명하면 감정이 판단 전체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결국 결정력은 감정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위에 있는 기준이 있는 데서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정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합니다. 가능성을 다 붙잡지 않고 기준으로 잘라냅니다. 틀릴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비용을 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며 확신을 만듭니다. 결정을 끝으로 보지 않고 결정 이유를 설계합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원칙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더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더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외부의 기준에 끌려간다고 봤습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서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보다 자기 기준을 더 크게 듣습니다. 그래서 빠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움직입니다. 파트 3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실전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있어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하면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사고 구조를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사람들은 감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단순합니다. 1. 기준을 먼저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지가 생긴 뒤에 고민합니다.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순서가 다릅니다. 그들은 선택 전에 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합니다. 이 선택이 내 장기 방향과 맞는가? 이 선택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이 선택이 시간을 쌓이게 만드는가? 이 기준이 있으면 선택지는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결정은 고민에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을 때 빨라집니다. 이 선택지를 줄인다. 결정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선택지를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3개 이상이면 무조건 줄인다. 기준에 안 맞는 건 바로 제거한다. 애매한 건 과감하게 버린다. 이렇게 하면 남는 선택지는 대부분 12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정이 느려질 수 없습니다. 결정력은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데서 나옵니다. 3시간 제한을 둔다.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시간을 무한으로 사용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고민해보고, 시간이 나면 다시 보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시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합니다. 이 결정은 오늘 안에 끝낸다. 이 선택은 30분 안에 판단한다. 이 문제는 3일 안에 결론 낸다. 시간이 제한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시간이 무한하면 생각은 계속 퍼집니다. 결정 속도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 통제에서 나옵니다. 사작은 결정으로 나눈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결정을 작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할 필요 없다. 지금 가능한 선택만 한다. 다음 선택은 나중에 조정한다. 이렇게 하면 결정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결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게 나누는 순간 속도가 붙습니다. 5. 결정 이후 바로 행동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결정 이후에도 멈춥니다. 조금 더 준비하고 좀 더 알아보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정은 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결정과 동시에 움직입니다. 작게라도 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동해야
피드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면 확신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다음 판단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정 잘하는 사람은 생각 결정 행동이 아니라 결정 행동 수정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속도를 만듭니다. 6결과보다 흐름을 유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 선택이 맞았는가? 이 결과가 성공인가? 그래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정을 잘하는 사람은 결과 하나보다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국 원하는 방향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구조입니다. 핵심 정리.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시스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먼저 만들고 선택지를 줄이고 시간을 제한하고 작게 나누고 바로 행동하고 흐름을 유지한다. 이 6가지만 유지하면 결정 속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결정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파트 4 결정을 알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반복 패턴. 지금까지 우리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구조와 실제 적용 방법까지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걸 알고도 여전히 결정을 못할까요? 왜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공통된 반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라는 착각. 이건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조금만 더 확신이 생기면 그때 결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조금만 더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는 계속 늘어나고 불안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결정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습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시작해야지. 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기다려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4만 번의 선택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착각. 결정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이 선택이 틀리면 끝이다. 이 길을 잘못 고르면 망한다. 그래서 결정 하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수정이 쌓여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선택을 과대평가하는 순간 결정은 무거워지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사실패를 피하려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조. 사람들은 실패를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기 위해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이미 하나의 실패입니다. 경험이 쌓이지 않고 데이터가 생기지 않고 다음 선택이 더 어려워집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구조는 결국 더 큰 실패를 만듭니다. 감정에 따라 기준이 바뀌는 문제. 어떤 날은 자신감이 있고 어떤 날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정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선택이 오늘은 불안해 보이고 내일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정이 일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감정이 기준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위에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6. 실행하지 않고 확신만 찾는 구조. 이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사람들은 확신이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행동해야 확신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데이터도 쌓이지 않고 아무 판단도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민만 반복합니다.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결정을 알고도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미루는 습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습관, 한 번의 선택을 과대평가하는 구조, 실패를 피하려는 사고, 감정에 따라 기준이 흔들리는 상태, 행동 없이 확신만 찾는 패턴.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아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종 메시지. 결정은 한 번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선택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흐름입니다. 결정하고, 움직이고, 수정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 이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결국 원하는 방향에 도달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기준에 의해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다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